안녕하세요. 해운 컨설팅 연구소 소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대한 어려움을 인문학적으로 풀이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한 60대 항원 이혼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네요. 사실 저도 이제 60대 중반인데 남자들은 통상적으로 60이 넘어가면 이제 여성 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비율이 점점 남성 호르몬이 적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성화되고 드라마를 보면 논문도 흘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이 60대까지는 초반까지는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집안에 이제 다 갖다 줬기 때문에 남은 인생은 이제 집에서 다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성분들은 이제 점점 남성 호르몬은 이제 몸속에 비율이 점점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왈가닥 목소리 톤도 너무 많아지고, 또 남편을 이제 남편으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혼의 이혼이란 생각도 떠오르고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 해운 컨설팅 입장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까 고민을 해봤는데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원래 60세 자녀들은 결혼을 했고 남편과 둘이 지내고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남편과 둘이 있는 시간이 피곤합니다. 할 말도 없고 TV만 보다가 각자 방으로 갑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데 퇴직 후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니 제가 남편에게 불만이 쌓여서인지 말하기가 쉽습니다.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나오고 싶은데 여자는 일하는 게 아니라요. 싸우기 싫어 저는 평생 전업주부입니다. 항혼 이혼이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데 이혼하자는 말을 못하겠고 참 답답합니다.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네요. 이제 이 사연을 제가 자세히 들어보면 누구나 다 집집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이 핵심의 사연을 요약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때 이 부분은 싸우지는 않지만 방향이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항문 이혼은 대부분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또 폭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외도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제 왜 같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상태, 그런 공허함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항문 이혼이 늘어나는 근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로 삶의 방향과 목표의 부재 때문이지 않을까요? 지금의 60대에서 70대, 이른바 베이비 부모 세대는 젊었을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식 키우기 위해, 집 장만하기 위해. 그런데 그 모든 목표가 끝난 뒤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 멈춰섭니다. 이제 나는 왜 살아야지? 삶의 목적과 이념이 사라지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그 우울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먼저 터지죠. 두 번째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같이 사는 것만으로는 부부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해야 같이 삽니다. 여기서 말이 통하는 건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갈 것인가, 이 방향성의 대화가 되는지를 말합니다. 이게 안 되면 부부는 한 집에 사는 타인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보기에는 여성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과거에는 여성의 삶이 집 안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회를 받고 세상을 알게 됐고 나도 나로 살 수 있다는 감각이 생겨났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대로는 내가 없어질 것 같아서 황혼 이혼을 또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혼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입니다. 많은 경우 이혼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헤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라 우리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살리는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남은 인생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부부는 감정으로 묶이는 관계가 아니라 목표로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같은 공부, 같은 가치관, 같은 방향, 이게 생기면 말이 다시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부부는 다시 도반, 반려자, 즉 인생의 길동무가 됩니다. 나만 잘 사자는 관계는 어느 순간 하나 깨집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통해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럼 상대가 공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이 안 하려는데요. 아내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먼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안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은 말에 끌려오지 않습니다. 기운과 태도에 끌려옵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방향을 세우고 내가 먼저 삶이 살아나면 상대는 반드시 반응을 합니다. 부부는 멀어지면 세상에서 가장 먼 사이가 되지만 화합하기 시작하면 누구보다도 강한 관계가 됩니다.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집안의 분위기, 몸의 아픔, 삶의 막힘까지도 달라집니다. 오늘 사연을 주신 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황혼 이혼을 고민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방향부터 세우라고요. 삶의 방향이 생기면 말이 통하고 말이 통하면 관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생 말년은 끝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주제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해원 컨설팅 연구소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행해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이 없다면 이미 인생 말년의 위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깨어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은 그냥 헐렁뿐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황혼 이혼은 사랑의 종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잃은 결과입니다. 먼저 깨어날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